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둥지 만들기를 이번 키트, 체험 키트에 만들기 준비된 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없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가 보낸 물건의 이 포장 이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끓으면 박스 안에 준비된 물품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뚜껑은 열어두시고요. 제일 먼저 윗부분에 새둥지 밑그림과 밑판이 나올 겁니다. 일단 옆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드는 법이 나올 거예요. 만드는 법을 끌어 보시면 안쪽에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드는 법은 다 읽으신 상태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이고요. 황토 작은 봉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봉지 안에 하얗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목공풀입니다. 그리고 새알을 만들 시소토 한 봉지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둥지 안에 깔 이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새둥지 밑면에서 둥지 모양을 잡아줄 나무 꼬챙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말 이제 만드는 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둥지 밑판을 준비할 거예요. 밑판은 이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부착이 가능한 펠트지입니다. 그리고 새 둥지 모양이 있을 텐데요. 둥지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고요. 그리고 새 집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을 겁니다. 그럼 먼저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흰색 붙어 있는 펠트지가 접착면이니까 이 면과 제가 보내드린 그림의 모양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어떤 모양이 어떻게 맞는지 살짝 맞춰보면은 둥지 모양이 펠트지 바깥에 나가지 않고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펠트지가 접착력이 강해서 한번 붙였다가 떼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한쪽 면을 펠트지를 살짝 벗길 겁니다. 면을 살짝만 벗긴 다음에 새둥지 모양을 아까 모양 그대로 붙여줄 겁니다. 재료는 살짝 밀어놓고요. 이제 둥지를 모양을 맞춰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붙일 겁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펠트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면서 붙여주시면 펠트지와 새 둥지가 어느 정도 탄성도 있고 약간 모양을 잡아주면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둥지 모양, 기본 모양을 틀을 맞춰줄 거예요. 나뭇가지 안에 벌려보면은요, 약간 두껍 굵은 나무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는 나뭇가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상관없이 모든 나뭇가지를 뚜껑에다가 한꺼번에 꺼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고 나면은 목공풀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목공풀도 마찬가지로 위에 접착 부분을 떼시면은 위에 모양이 목공풀도 약간은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세우셔도 좋고요. 눕혀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당한 꼬챙이 하나는 가지고 나뭇가지를 목공풀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모양을 목공풀은 지금은 하얀 상태이지만 나중에 마르면 투명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잡아서 판 위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약간 나무 둥지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도록 붙여주시면 더 자연스럽고
예쁜 새둥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붙일 수 있도록 목광풀을 어느 정도 조금씩 찍어가면서 나무 둥지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이나 육각형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정형적인 무늬로 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나무와 나무가지에도 사이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도 살짝씩만 붙여줘가면서 일단 큰 나뭇가지를 먼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뭇가지는 어느 정도의 모양 틀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든 나뭇가지에 꼭 목공풀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목공풀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어 보고 아이들하고 체험 위주로 다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예 목공풀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붙여도 되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손이 빠르다든지 내가 모양을 어느 정도 잡고 나면은 시간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충분하고 바깥에 더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나뭇가지가 예쁜 가지가 있다든지 하시면은 그 나뭇가지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됐을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씩 저처럼요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목공풀 칠한 다음에 약간 새둥지 모양으로 어미새가 나의 아기새를 건강하게 잘 기르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어미새가 되어서 예쁜 새집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새집을 찾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서는 등을 켠 나무 종이로 종이를 가지고 분홍색 종이를 뜯어와서 집을 짓는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새들은 거미줄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 어떤 새들은 요즘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나일론 끈까지도 새둥지에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새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새집을 지을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이런 환경 오염도 숲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둥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에 오실 때는 가급적 쓰레기 같은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집으로 데가져오는 그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져주셨으면 싶습니다. 새둥지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뭇가지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소진돼 가고 있고요. 나뭇가지를 자연스럽게 둥지 모양으로 잘 얽혀주시고요. 이제 나뭇가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하얗게 부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마르면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집 틀을 구성하고 나면 이제 새들은 알을 낳아서 새끼가 나오면 폭신하게 자리를 우리가 아기 기르듯이 요 안에 폭신하게 이불 깔아주듯이 욕 깔아주듯이 이제 깔아줄 겁니다. 깔아주는데 먼저 이 스트로브 잣나무 잎입니다. 저희들 알코올 처리를 했고요. 소독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으니까 크게 아마 만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둥지 안에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잎을 깔아줄 겁니다. 잣나무 잎만 깔아서 그리고 부드러운 풀잎만, 마른 풀잎만 가지고도 새는 둥지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새와 하얀 하나 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끼를 준비할 겁니다. 이끼를 준비해서 같이 깔아볼게요. 이끼도 많으니까는요. 혹시 이끼 남으시면 이것도 알코올로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 완료한 거니까 여러분들 화분 기르시는데 위에 놓는다든지 난을 기르실 때 뿌리를 잘 싸서 난을 건강하게 한번 길러보시는데 나머지는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둥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미새가 되어서 알을 낳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된 지점토입니다. 지점토에 칼이 없습니다. 지점토는 새알은 너무 크게 빚지 말고요. 둥지에 맞춰가지고 5개 정도 준비할 건데요. 내 엄지손가락만큼 정도, 엄지만큼 떼어서요. 잘 굴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동그랗게 알이 아래 위에 같이 동그랗게 빚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동지 팥죽이 먹는 새알이지요. 하지만 정말 새알은 한쪽 면이 약간 길이가 길쭉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길이를 약간만 길쭉하게 늘렸습니다. 그 다음은 알은 여러분들이 계란도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계란을 보시게 되면 한쪽이 끝이 똑같은 굵기가 아닙니다. 한쪽이 조금 가늘고요. 한쪽은 저 동그랗으니까 이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이 약간 뾰족한 동그란 면은요. 바닥에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약간 힘을 주고 살짝 굴리겠습니다. 한쪽 끝만 굴릴 거예요. 한쪽 끝만 살짝 굴리다 보면 약간 끝면이 뾰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잘 잡아주시고요. 모양을 잡으시게 되면은 한쪽 면은 우리 머리처럼 동그랗고요. 한쪽 면은 약간 뾰족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알을 여러분께서 4개 정도, 5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점토가 아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뻐꾸기에 탕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탕란은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깨어나면서 집 주인의 새들은 알은 다 밀어서 깨뜨려 버리고 뻐꾸기 어미가 아닌 다른 새들의 살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서는 결국은 다시 뻐꾸기 어미를 따라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지점토도 하나는 크게 만들어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자연의 세계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느낄 수 있도록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뻐꾸기 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두어도 좋지만 이것을 저희는 보내드린 황토옥을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토옥을 활용하실 때는요. 바닥에다 나뭇가지 넣었던 봉지를 꺼내고요. 그대로 모든 알을 다 황토색을 입히면은 새알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알을 놓고요. 황토옥을 한 꼬집이라 그러죠.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그냥 툭툭 뿌려볼 겁니다. 마치 조무료 뿌리듯이. 그리고요 살짝 뒤집어서 뒷면에도 한 꼬집만 집을 겁니다. 살짝 한 꼬집만 집어서 툭툭 뿌릴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만 만져줄 거예요. 황토옥이 묻을 수 있게. 황토옥을 살짝만 묻혀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알 모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집에다 이제 넣어볼 겁니다. 알을 저는 4개만 만들었고요. 아까 크게 만든 뻐꾸기 알. 원래 뻐꾸기 알은 이 색은 아니지만 뻐꾸기 알처럼 생각하고 큰 알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새 둥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 둥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어미새가 와서 알을 품을 것 같은가요? 예, 여러분들도 정성껏
새둥지 만들기 재미나게 자연물 체험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